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영상입니다. 이번 주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코인, 한국 프로젝트여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코인 테라, 루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들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린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테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UST 코인과 루나 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테라 재단은 인터넷 화폐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시켰습니다. 1UST는 1USD라는 개념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을 배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렇게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며 비트나 알트코인을 살 수 있는 코인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테라 재단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죠. 루나 코인을 갖고 발행량을 조정하여 UST의 가치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총 발행량이 10억 개 한정, 그리고 이번 루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약 3점 몇억 개 정도가 유통 중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거버넌스에 제한을 하였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목요일 밤 현재 무제한 발행으로 루나의 토큰 가치는 무자비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년과 21년을 거치며 코인판에는 20년 3월 이후 큰 상승장이 왔죠. 이 시기에 테라 재단은 루나의 사용처를 늘리고 이더리움 같은 레이어 1을 지향하며 디파이, NFT 같은 사업을 펼쳐나가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루나 혹은 UST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UST 사용처가 늘어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의하여 루나는 지속 소각되며 그 가치를 높여갔죠. 하지만 어디선가부터 삐걱거렸던 사건, 바로 루나 생태계 안에 ANC,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자, 앵커 프로토콜 플랫폼에 UST를 맡기면 마치 은행처럼 노 리스크로 연이자 20%에 육박하는 이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UST를 예치하기를 원하였고, 그럴수록 루나는 지속 소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락장이 시작됨에도 가격적 방어를 잘 하고 있던 코인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번 하락에 특정 집단과 개인이 1달러 패깅을 깨버리고 루나 알고리즘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UST를 USDT로 대량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기존 1UST는 1USD가 아닌 1UST는 0.6USD까지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갖고 있던 1달러가 어느 날 0.6달러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연이자 20%를 주던 앵커 프로토콜에서 UST를 꺼내왔고 추가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매도세에 강력한 힘이 가해지게 되었죠. 따라서 루나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루나는 가치를 급격하게 일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루나 재단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여태 벌어들인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런 하락에 비트코인을 투입하여 1달러 가치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비트코인도 역시 동반 하락하며 악순환은 반복되었습니다. 수많은 디파이와의 연계, 담보대출 시스템, 그리고 FTX에서 UST, 공매도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혼합 작용되어 UST는 가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테라 재단은 거버넌스 제안을 통해 앞으로 루나의 방향성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바로 루나의 무제한 발행과 더 빠른 블록 속도를 통해 UST 공급량보다 소각량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자, 루나의 무제한 발행에도 UST는 1달러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 루나의 가치는 0달러에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테라에서는 일단 UST 패깅을 다시 1달러로 맞추어 놓고 발행된 루나들은 훗날 소각할 계획인 것 같지만, 시장은 이제 현명해졌고 루나가 처한 상황을 냉혹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유명한 USDT는
대만의 2개 은행과 연계하여 은행에 있는 돈을 담보로 코인 시장에 들어온 달러만큼 USDT를 생성하고 고객이 출금하는 경우 발행되었던 USDT를 소각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는 달러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번 UST 사건을 통해 매년 이슈가 되었던 USDT마저도 위험성에 노출되었고 1달러 패깅에 대해 개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죠. 결국 FTX에 있는 1USDT, 1USD 선물을 통해 공매도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며 1달러 패깅이 깨졌습니다. 물론 잠깐의 이슈로 다시 1달러 패깅을 금방 되찾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USDT 외에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인 서클이 운영하며 코인베이스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USDC, 바이낸스에서 주조되는 BUSD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 기반으로 성장해온 크립토 시장이지만 결국은 중앙화된 큰 단체나 재단이 뒤에 있냐 없냐에 따라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 합의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USDC와 BUSD의 가치는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번 루나 UST 사태를 통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무참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야 무엇이든 이러한 일들은 하락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항상 하락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코인들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이번 하락장에서는 디파이 선두주자였던 루나가 무너진 만큼 디파이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네요. 과거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락 시발점이 디파이의 수많은 토큰들이 예측 가능하고 이 토큰들을 담보로 달러 코인들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마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루나 사태를 통해 어느 정도 더욱 체감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디파이가 이더리움과 밀접한 영향이 있죠. 하락장의 끝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더리움의 하락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고 디파이 산업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재조명 받을 일이 충분히 있으니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하락은 18년에도 20년에도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자산은 수백 토막 나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22년 하락장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결국 마지막 생각의 종착점은 과연 비트코인은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였고 이 질문은 11년, 15년, 18년, 20년 모두 존재하였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우상향을 보여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락장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지속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금 보유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점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매일 항상 상황을 지켜보며 그곳에서 푸근하게 매수할 수 있게 이제 더욱 노력하는 김비트코인 생존기 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